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대면 수업 진행을 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앞서 시간에서 했던 이야기 잠깐만 보고요. 다시 오늘 시간에 할 이야기들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 시간에 나누어 드린 프린트 자료입니다. 주어진 1번부터 괄호 9번까지에 대해서 당식의 용어 정리 말씀드렸었고요. 개수, 상수항, 차수 따지는 거 주의해주세요 라고 예제 보여드렸습니다. 아래쪽 동서남북 네모칸에 덧셈 뺄셈 사칙 연산과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에서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곱셈 중에서 지수법칙 중요합니다 라고 보여드리면서 이 지수법칙의 확장 버전인 곱셈 공식을 다음에 설명드릴 겁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이 곱셈 공식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교과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서 곱셈 공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6, 17페이지에 거듭해 보시면 왼쪽에 곱셈 공식 1번, 오른쪽에 곱셈 공식 2번이라고 해서 총 10개의 공식들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 순서를 좀 재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에 있는 16페이지에는 공식들은 고스란히 같이 사용을 할 건데요. 마지막에 있는 동그라미 5번이라고 하는 공식 대신에 선생님이 다른 공식을 동그라미 5번이라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5번 교과서에 소개된 동그라미 5번 공식보다 4번 공식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선생님이 5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4번 공식 보시면 x 더하기 a라고 하는 1차 다항식과 x 더하기 b라고 하는 1차 다항식을 곱해서 만들어진 x에 대한 2차 다항식에 대한 설명만 있지만 우리가 주로 살펴보게 될 건 3차 다항식 이상이라 즉 고차 다항식을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에 x 더하기 a라고 하는 다항식, x 더하기 b라고 하는 다항식, x 더하기 c라고 하는 다항식을 곱했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선생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책에다가 노트에 정리를 같이 할 건데요. 곱셈 공식이라고 쓰시고 이 12개의 공식을 쓸 건데 1, 2, 3, 4까지는 교과서처럼 쓰시고요. 동그라미 5번에 있는 공식은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린 요 식을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을 동그라미 5번으로 삼아서 매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곱셈 공식 2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친구를 6번, 7번, 8번, 9번, 10번이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10개 공식들을 교과서에서는 5개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공책에다가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11번, 12번에 있는 공식들을 추가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반드시 외워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문제 풀이 하다 보면 자주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재는 해드리도록 할게요. 11번에 들어가는 공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이라고 하는 다항식을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랑 곱했을 때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생기더라 라고 하는 식. 이 11번이고요. 12번은 a제곱, ab, b제곱이라고 하는 다항식과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을 다항식을 전개하게 되면 a의 4제곱, a제곱, b제곱, b의 4제곱이라고 하는 다항식이 생기겠구나 라고 해서 11, 12번만 선생님이 추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공책이에요. 동그라미 1번 공식부터 동그라미 12번 공식까지를 한 페이지에 주르륵 하고 정리를 합니다. 선생님 5번 안 써줬네요. x의 세제곱 더하기 a, b, c 합의 x의 제곱 a, b, b, c, c의 x, a, b, c라고 이렇게 전개하시면 되겠죠. 12개의 공식을 공책에 모두 표기하시고 다음 이야기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이 주로 살펴보게 될 곱셈 공식 하면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공식 중에 하나는 소개를 할 것이 새롭게 소개드렸던 이 동그라미 5번에 있는 식, 여기에 있는 2번 혹은 3번에 있는 식, 7번, 8번이라 이름 붙였었죠. 그래서 5번, 7번, 8번에 있는 공식들을 다시 다음 페이지에서 부가 설명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 설명이 1시간 내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줄 알고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던 5번, 7번, 8번에 해당하는 공식인데요. 그 공식을 한번 써보면서 다시 끄집어 오도록 할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살펴볼 것인지, 선생님 세제곱은 a 플러스 b를 3번 곱하는 거니까 일일이 다 전개, 곱셈해서 전개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 단순한 계산 연습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얘를 이렇게 보려고 해요. 주머니 나와라 짜잔. 이 동일하게 생긴 주머니에서요, 빨간 공 A와 파란 공 B가 하나씩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지금부터 공을 뽑기를 할 건데요. 이 뽑기의 규칙은 각 주머니에는 동일한 크기와 색깔의 공이 하나씩만 존재하고 주머니에서 반드시 손을 한번 집어넣어 공 하나는 무조건 뽑아야 합니다. 어떤 주머니에서 안 뽑을 거예요? 없이 무조건 주머니에서 하나는 뽑아야 해서 중복해서 한 주머니에서 2개 뽑는 일이 없어야 되고 최종적으로 하나씩 뽑아야 되니까 공 3개가 획득될 수 있도록 우린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A라는 공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라고 하는 공이 최대로 많이 뽑히게 되면 총 3개가 뽑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뽑히겠죠.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도 A 이렇게 1번, 2번, 3번 주문에서 모두 다 A라는 공이 뽑히게 됐을 때 만들어지는 항은 나는 지금 곱셈 진행할 겁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A의 세제곱이라는 친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AAA라고 하는 공을 뽑는 경우의 수는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서 뽑기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A라는 공을 2개 뽑는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2개를 뽑든 첫 번째, 세 번째 주머니에서 2개를 뽑든 두 번째, 세 번째 주머니에서 뽑든 이렇게 뽑으셔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주머니에서는 파란 공 B, 파란 공 B, 파란 공 B를 반드시 뽑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뽑기를 진행하시면 결론적으로는 내 손 안에 들어있는 공들은 같은 종류일 겁니다. 어떤 종류를 가지냐면요. A공은 2개 있을 것이고 B공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의 수가 이번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 가지가 아니라 총 3가지 케이스가 생기겠죠. 어느 주머니에서 B를 뽑는지에 따라 경우의 숫자가 3가지가 생깁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야기. A란 공을 이번에는 하나만 뽑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머니에서 하나를 뽑든 두 번째에서 하나를 뽑든 세 번째에서 하나를 뽑든 하나의 공만 뽑게 되면 나머지 주머니에서는 모두 다 B라는 공을 뽑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니 이렇게 공을 뽑게 되면 손 안에 쥐고 있는 공은 A라는 공 하나, B라는 공 2개가 되겠죠. 이때도 마찬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보시면 어떤 주머니에서 A를 뽑을 건지에 따라 3가지 케이스가 생길 거라 경우의 수는 3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결국 마지막에는 A를 안 뽑고 싶어요. A를 안 뽑는다는 거 모든 주문에서 B를 뽑는다는 이야기니까 이 B만 뽑게 되면 공은 B의 세제곱이란 공이 만들어질 거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숫자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안 생기겠죠. 그러면 주어지는 이 뽑기 놀이를 가지고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건 하나의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항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주머니가 3개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걔를 세제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거듭 제곱한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항의 개수는요. A라는 공이요 3개 뽑힐 수도 있고요. A라는 공이 2개 뽑히고 B라는 공이 하나 뽑힐 수도 있고요. A라는 공이 하나 뽑히면 B라는 공이 2개 뽑힐 수도 있고 A 하나도 안 뽑고요. B만 3개 뽑힐 수도 있대요. 맞아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하시면 이렇게 항의 개수는 4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식을 전개했을 때, 당식을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라고 하는 건 A라는 공을 몇 개 뽑는지에 따라서 항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니까 3개 뽑거나 2개 뽑거나 1개 뽑거나 안 뽑거나 이렇게 항이 4개가 생긴다는 걸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 경우의 숫자라고 하는 걸 왜 쓴 거예요? A 세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는 하나밖에 안 생기고요. A제곱 B 하나, 즉 A공 2개, B공 하나 뽑는 방법의 수는 3가지가 생기고요. A공 하나, B공 2개 뽑는 방법의 수도 3가지, B공만 3개 뽑는 방법의 수도 1가지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 경우의 수가 개수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수, 항에서 이야기하는 개수를 결정짓고요. 여기 빨간색 친구처럼 항의 종류를 결정하는 건 A라는 공을 몇 번 뽑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각 항들을 모두 다 덧셈으로만 결합을 해주시면 충분히 a 플러스 b의 세제곱, 즉 a 더하기 b라고 하는 친구의 전개식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공뽑기로 선생님이 대체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뽑기가 익숙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렇게 전개하고 선생님이 이렇게만 마무리 지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말고요. 4제곱, 5제곱, 혹은 10제곱, 혹은 100제곱처럼 거듭제곱의 차수가 커지게 됐을 때도 우리 전개를 해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a 더하기 b의 n제곱처럼 이런 방식을 전개할 때는요. 메모하도록 할게요. 결정되는 첫 번째 항의 종류는 두 번째 항의 개수는 이 항의 종류라고 하는 건 A를 몇 번 뽑을 것인지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항의 개수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서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메모해 주세요. 첫 번째 항의 종류는 A를 몇 번 뽑을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고 두 번째 항의 개수는 경우의 수로 결정된다 라고 써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가 있을 때도 한 가지입니다. 마이너스가 혼돈되는 것 같아서 마이너스만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a-b의 세제곱을 진행할 때 그럼 어떻게 하나요? 주머니 나와라. 짜잔. 하나, 둘, 세 개. A0 있습니다. A0. 이 B라고 하는 공이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공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럼 뽑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A만 뽑거나 A를 2개 뽑습니다. A를 2개 뽑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B라는 공을 뽑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 B라는 공이 마이너스 B라는 공입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공이 하나는 뽑혀야 되기 때문에 손에 쥐고 있는 공의 개수는 A공 2개와 B공 1개이겠지만 이 B공 자체가 마이너스란 부호를 가지고 있어서 요런 항이 생깁니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마이너스 a제곱 b라고 하는 건 경우의 수도 총 3가지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개수는 마이너스 3a제곱 b가 되는 거예요. 자, 또 진행을 해볼게요. 계속해서 A공이 이번에는 하나만 뽑힙니다. A공이 여기서 뽑히거나 여기서 뽑히거나 여기서 뽑히거나 A공이 하나 뽑힌다는 건 나머지를 몽땅 B공 뽑아줘 라는 이야기니 이 B공을 2개를 뽑고 나시면요. 마이너스 부호가 2개가 있기 때문에 A공 하나에 B공 2개를 뽑고 나시면 마이너스 곱해져서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앞서와는 다르게 부호가 바뀌어요. 단 경우의 숫자는 동일하게 3가지 케이스가 생기겠죠.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A공 하나도 안 뽑고 싶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B만 뽑아주세요. 마이너스 B만 뽑게 되면 마이너스라고 하는 공이 총 3개 뽑히기 때문에 그 공의 개수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여전히 생기겠죠. 그러면 전개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A-B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건요. 생길 수 있는 것이요. A란 공을 3번 뽑거나 A란 공을 2번 뽑고 B를 하나 뽑거나 A 하나 뽑고 B 2개 뽑거나 B만 3개 뽑는 경우 있습니다. 그때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얼마인가요? 얘는 1이고요. 하나. 얘는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입니다. 얘는 그냥 3이라서 플러스라고 기재할게요. 마지막에도 1이 생길 거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앞에 있는 숫자 1을 생략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거는 살짝 지우도록 할게요. 살짝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개시켜주는 친구들을 가지고 우리 예제 2개를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 예제들만 확인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써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제를 2가지 보여드렸었는데요. 3a-b 세제곱의 전개식에서 ab 제곱의 개수만 찾아주세요. 라는 첫 번째 예제와 x, y, z의 합은 1이고요. 곱의 합은 10이고요. 곱의 합은 마이너스 10이고요. 곱은 8일 때 x, y, y, z,
zx의 곱은 얼마인지 연산해주세요 라고 하는 두 문제만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 뽑기에 대한 이야기 설명드렸습니다. 당식을 전개할 때 항의 종류를 결정하는 건 누구인지, 항의 개수를 결정하는 건 누구이며 개수는 누구 때문에 결정이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수업 시간에 다시 선생님한테 말씀드려 주시면 참고해 드리도록 할게요. 친구들